검찰들은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 검사들이 대거 이제 정치권에 진입을 한다니까 물론 뭐 국회라는 곳이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 곳이긴 하지만 특정 직역의 분들이 그것도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정치권에 진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 정치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우리 국민들의 그걸 사정이나 이런 걸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 특정 직역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직역 중에서도 특히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거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기 인간은 누구나 사회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과 문화와 행동 양식 이걸 내재화하는 과정을 겪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그다음에 조금 크면 교육기관에서.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기 직업, 직장으로부터 저기 영향을 받는 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직장에서부터 그 직장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의 사고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는데 그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바로 정치권에 와서 온갖 다양한 그 이해관계를 다 갈등 조정하고 해야 되는 그런 정치 영역에 그렇게 대거 들어온다는 게 바로 검사에서 그 국회로 들어온다는 게 저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과거에 제가 이제 정치부 처음 들어와서 기자 생활하고 취재할 때 그 검찰 출신들이 들어오면 아유 일단 들어왔으니까 검사 때를 좀 빼야 돼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검사물을 빼야 돼. 그 다음에 정치인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현직 검사들이 뼛속까지 창원 사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뭐 김상민, 김대범 막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뭐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소위 얘기하는 법조인들이 국민의힘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공천 가서 뭐 경선해야 되거나 아니면 험지로 보내서 떨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영남에 혹은 또 강남, 서초 이런 데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에 이제 검사들을 막 꽂는 이런 공천이 될 텐데 이 내부에서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수도 있고 이걸 그냥 그대로 용인하는 게 보수정당으로서 괜찮은 것이냐 이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언론들도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이나 뭐 의석 많이 얻는 거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할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지금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니겠죠. 까지는 아니라도 용산에서는 어쨌든 그 왜 제가 그 녹취록을 인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좀 조금 유감스럽기는 한데 거기서 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과 거의 평가를 안 하고 계셨잖아요. 후보 시절부터 들어오기도 싫었고 민주당보다 더 싫다고 했었죠. 할 수 없이 이제 선거를 치러야 돼서 들어왔고 들어와서 이제 대표부터 날리고 이 당 문 닫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과반이나 뭐 이런 거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당, 그러니까 전당, 그러니까 탈당하고 창당을 안 했다 뿐이지 윤석열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계획이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 그건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주목을 계속 해왔던 건 김한길 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중도 통합적인 민주당을 깨면서 중도 통합적인 정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소위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면서 중도로 포장한 당. 그래서 이게 윤석열의 통합정당이다. 이런 계획이 계속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방향은 지금 달라요. 전혀 그런데 실패다. 저도 김한길 위원장 모셔오고 뭐 그 호남 쪽에 네. 저기 뭐 그분들 이렇게 자리 맡기고 그랬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네. 놓은 메시지라든지 노무현을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했다는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네. 대통령 취임하면 굉장히 중도로 확장하려는 하려나 노력을 보다.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정반대쪽으로 예. 그 계속 가셨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 전 굉장히 그 헷갈려 했고 지금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즈음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네.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윤석열 신당을 총선을 통해서 규모가 네. 좀 작더라도 네. 똘똘 뭉친 단단한 백석이라도 탄핵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백한석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그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인사하는 걸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의 공포 차단용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후 예,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네. 학교 선배 네. 믿을 수 있는 분을 딱 앉히고 네. 대법원장에도 대구 쪽에 경북 쪽에 그런 아주 보수적이면서 본인과 얘기가 통하는 사람을 앉히고 네. 심지어 방통위원장도 검사 선배를 앉히고 지금 곳곳에 미래에 있을 어떤 일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미리 포석을 놓고 있는 거다. 이건 공포 인사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맞닥뜨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네. 정말 그 한편으로는 검사로서 견디기 어려운 조건.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는 네. 국민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민으로서 인내하기 어려운 조건, 야당은 더했고요. 그 조건 속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행동들 같아요. 그리고 이러면서 명확한 게 그래서 그 통합적인 정당은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똘똘 뭉친 검사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검사당은 첫 번째가 대통령 호위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이거보다는 일단 대통령 호위당 이거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네. 그래서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전 불 거라고 봐요.